네, 안녕하세요. 이해나의 정신살롱 이해나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요새 이혼 숙녀 캠프, 결혼 지옥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한창 인기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분야의 전문가 이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일단 이준 원장님에 대한 소개 간략하게 드리자면 부부 가족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원장님. 네, 무려 네. 20년 차 네, 상담사로 네. 일을 하고 계신 네, 걸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동안 방송도 여러 번 출연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좀 궁금했던 얘기들 좀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년 넘게 커플 상담, 부부 상담 하신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 지금껏 그럼 몇 쌍의 커플 부부들을 상담해 보셨을까요? 지금 저 책이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몇 케이스 했다고 써 있어요. 저 도대체 이걸 셀 수가 없어요. 3만여 건에 달하는 네. 상담사. 네. 몇 케이스 했다, 몇 시간 했다, 이거를 카운트하는 게 너무 더 이상한 정도 수준으로 그냥 거의 쉬는 날 없이 온 것 같거든요. 네. 정말요? 네. 그래서 몇 케이스를 했다, 이거 세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케이스를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원장님 정보를 보니까 2006년도에 이준 부부 상담소를 설립하셨다고 되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부부 상담을 특화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 그 분야에 그렇게 특화를 해서 상담을 하실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냥 화두는 진짜 하나였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이유로 이혼을 했을까? 네, 그게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처럼 조금 범생이던 거, 공부를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범생이처럼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별 어떤 일탈 이런 거 없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혼? 이거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잠시만, 저 원장님 이혼하셨어요? 네. 전 몰랐어요. 제가 네. 이혼을 했고 내가 도대체 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모르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애기들이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너무 어린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데리고 이혼을 하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거는 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우리 큰애하고 같이 말띠예요. 그러니까 24살에 우리 큰애를 낳아가지고 둘이 같이 말띠가 됐어요. 그러니까 뭘 안다고 도대체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건지. 그래서 24년 차이가 나고 큰애하고 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아들은 둘이 있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 당시에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지금 돌아보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겪는 증상들은 그 당시에 제가 다 겪어왔던 것 같아요. 불면증 말할 것도 없고 우울증 긴장하는 거 불안한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한 번은 너무 재밌는 게 애들이 이제 되게 어리고 이제 막내가 아마 유치원 다녔을걸요. 이제 슈퍼를 갔는데 경환 엄마는 자기는 너무 세련됐다. 이렇게 밤중에도 오밤중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라고 하는데 너무 깜깜한 밤중인데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슈퍼를 간 거예요. 몰랐어요, 별로. 그게 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이유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별로 궁금한 것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싫지만 나도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고. 이건 완전히 우울증 환자였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 굶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떻게 간다는 게 그냥 슈퍼 잠깐 들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세상에 대한 회피. 다 싫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온갖 증상들은 거의 다 겪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이유로 이혼을 했을까를 연구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전 남편이 치과 의사였는데 집에 안 들어와.
집에 안 들어오고 나는 2층에 살고 시어머니, 시아버님 댁은 같은 건물에 이제 같은 아파트에 이제 9층에 사시는데 네. 경환 아빠 차가 앞에 주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 경환 아빠 거기서 잤어요? 라고 하면 여기서 잤대요. 뭐 그런 날이 뭐 수태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애들 둘 키우는데 너무 힘들죠. 예, 뭐 그때는 뭐 독방 육아는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다가 어느 날 아시는 분이 자꾸 호적등본을 띄려는 거죠. 네. 그때는 호적등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띄려면 저 영등포 구청 가야 되거든요. 네. 우울증 환자가 잘 안 움직여요.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생활도 힘든데 이거를 이제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안 쉬운 거죠. 찐하면 찐할수록 더 그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가서 이제 호적등본을 띄었는데 이제 호주가 시 아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큰애 이름이 있고 둘째 이름이 있는 거는 내가 낳았으니까 맞는데 네. 그 밑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걔는 내가 안 낳았거든. 아니 애가 왜 셋이지? 이게 이제 한 줄로 다 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에 갔죠. 네. 친정에 가서 나는 살 수가 없다. 못 산다. 근데 원래 그 상처는 가장 가까운 데서 받아요. 네. 친정에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서 이혼을 할래. 아이고. 그러면 그 집에 애들을 다 주고 와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친정부모님하고 대판 막 너무너무 갈등이 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 이제 어떻게 해서 내연녀하고 같이 있다는 데를 경찰관 2명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계시는 사무장님도 같이 이제 거기 찾아갔어요. 네. 찾아갔더니 내연녀가 또 만삭인 거예요. 네. 그 만삭인 아이가 오늘날의 남자 피겨스케이팅 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놀라고 정말 쇼크를 받으면 정말 침착해져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그때 이 필름 돌아가는 거는 지금도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그냥 필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살 수가 없어서 네. 이혼을 했죠. 뭐 외도 그까짓 거 정도 수준으로 이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근데 이거는 외도 호출산은 이거는 내 아이를 일단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살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전 남편과 내연녀는 또 아이들을 자기들이 키우겠대요. 네. 그러면 애들은 안 봐도 비디오 같이 얼마나 아이들이 고생할지가 너무 보이고 그냥 아이들 데리고 네. 이혼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연구하러 막 고민을 하다가 네. 대학원을 들어간 게 네. 이제 상담심의 대학원을 간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그때는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숨 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왜 내가 이혼을 하게 됐는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이거를 모르면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외도를 알게 되면 거의 교통사고를 겪는 정도의 그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교통사고도 사람이 사망하잖아요. 네. 정말 배우자 외도는 정말 심각한 정서적 사망에 이르죠. 네. 저는 사실 일반적 외도 케이스하고 섞이는 게 억울해요. 일반적 외도 케이스 정도 수준은 네. 정말 비교도 안 돼. 정말 거기에 섞이는 게 너무 속상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나이 때까지 진짜 20년 넘게 부부 상담을 하고 있고 거의 한 외도 케이스가 한 70%에 육박할 정도로 네. 엄청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저보다 더한 케이스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서 거기에 섞이는 게, 그래, 뭐, 외도 케이스니까 그냥, 그래, 한 뭉텅이로 보자, 라고 하지만, 네. 거기 그냥 포함되는 게 막 좀 속상한 것도 있어요. 난 여태까지 나 정도 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뭐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외도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 경험해보신 분한테 상담받는 거랑 경험 안 해보신 분한테 상담받는 거랑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십몇 년 이상에 겪었던 일들이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아주 그냥 엑기스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찝어서 쫙 압축해서
해야 될 것들만 딱 하면 네. 사실 외도 케이스가 심각하죠. 왜 심각하냐 하면 네. 부부는 어쨌든 시작점이 뭐겠어요? 시작점이 남녀관계예요. 이성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남녀관계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성관계의 어떤 그런 느낌만 와도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구조 자체가 남녀관계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타이틀이 부부지 네. 근본은 남녀 관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문제를 치고 어디 가서 뭐 무슨 뭐 다른 문제를 어떻게 뭐 일으켰고 뭐 폭행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부 갈등, 시댁 갈등, 그 다음에 뭐 장서 갈등 뭐 이런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사실 돈 문제도 뭐 또 벌면 돼요. 네. 뭐 그런 게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자녀 문제도 어쨌든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뭘 해결을 해본다든지 뭐 이게 되는데 네. 이 외도 케이스는 부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쉽질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도 케이스를 잘 다루면 보약으로 쓸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아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면서 우리가 살았구나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마음만 정확하게 맞으면 네. 그때부터 정말로 보호 중심이 돼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는 사실 고약하지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여기 부부 지금 뭐 잘못 돌아간다. 네. 잘못했다. 이거 제대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이걸 신호로 보시면 네. 훨씬 아주 아프지 않게 네. 아주 아프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안 건넬 수가 없는 질문이 어떻게 그걸 또 극복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그 힘든 상황을. 네. 만약에 1부터 10이면 전 남편한테 9의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네. 전 남편한테 전 남편이 다 잘못했어. 뭐 다 잘못했고 법원에서 한 3년을 넘었어요. 정말 그때 이 3년 넘으면서 이 피폐해지는 거는 정말 진짜 사람 말려 죽이거든요. 그때는 뭐 생활비도 받을 수도 없어. 뭐 진짜 미치거든요. 어쨌든 전 남편이 다 잘못해서 9의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네. 근데 1은 어쨌든 내 거거든요. 0일 수는 없어요. 근데. 0일 수는 없겠죠. 뭐 0.5나 0.1이라도 어쨌든 나도 사람이라 그쵸. 내 거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 안에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아니 나 존재가 없으면 그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10대 빵은 없고요. 내가 있잖아요. 0.5든 뭐 1이든 뭐 하여튼간. 그래서 그 1이 내 거거든요. 네. 그 1을 확장해서 그 1에서의 나를 봐야지 돼요. 난 뭐 했나? 네. 나는 뭐지? 전 남편이 그렇게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했다고 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는 뭐였을까? 라고 하면서 나를 분석하고 내 거를 통찰하고 내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 당시는 너무 피해자고 100% 피해자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진짜 돌아버리겠고 막 진짜 무슨 그 일본의 이만한 그 장도 같은 거 있으면 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베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정말 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직면을 해서 그 일에 해당하는 나를 보고 만날 수 있는 그 용기는 필요해요. 보편적으로 남편이 외도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0.1초도 안 걸려서 그거 어떻게 살아? 살지 마야 돼. 이혼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하지만 네. 그 생각도 하지만 이게 내일이 되잖아요. 네. 간단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거기에는 뭐 많은 가족 관계, 뭐 어쨌든 재산 문제, 네. 뭐 아이들 문제, 네. 뭐 아이들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어쨌든 주관적으로는 이게 참 간단치가 않아요. 그 미운 남편에게 밑선에 움직여지는 애정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 케이스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부인 외도 케이스도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 외도는 사실은 내 거를 먼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싫죠. 네. 더 열받고. 그런데
어쨌든 살겠다는 부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이제 우리 상담 심리에서는 상담 의지라고 하거든요. 살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또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 일단 어쨌든 직면을 해 보겠다라는 의지,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한번 오픈해서 보겠다라는 어떤 의지, 이 의지가 있으면 거의 다 해결해요. 거의 다 해결해요. 근데 원장님 그때 힘드셨을 때는 그럼 상담 치료라거나 아니면 뭐 약이라거나 이런 걸 좀 시도해 보셨었어요? 그런 경우 없었을까요? 정신과 갈 그거는 그 당시엔 그건 잘 몰랐고 대학원을 갔는데 네.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실습을 다 했어요. 실습을 다 하고 정리를 하러 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균열이 되고 부부가 뭔가 이게 하여튼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모든 가족 문제는 거기서부터 다 발생이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 핵심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됐어요.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까 시원하고 네. 아니까 숨도 쉬어지고 네. 내가 왜 그렇게 됐었는지 다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극복하셨던 케이스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담 심리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뭐 교육 분석, 뭐 저희 이제 수련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경험하고 또 상담하고 또 슈퍼비전 받고 막 이제 이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는 거죠. 이제 되게 나름 보람 있었어요. 너무 보람이 돌아보니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고 또 아이들이 그때가 막 중고생 막 이럴 때였었는데 걔네들 참 케어하면서 이거를 해나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참 고마워요. 그때 아이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이게 혼자 한 거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갈등도 겪고 뭐 같이 뭐 어떤 참 큰일도 있고 막 이랬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저를 되게 원했고 네. 섭섭했고 난 너무 힘들었고 근데 어쨌든 도와줬고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네.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러시구나.